네, 코스피가 3천을 찍은 역사적인 오늘입니다. 오늘도 그래도 저희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런 열기를 앞으로의 투자 해안으로 또 연결시켜 봐야 되겠죠. 자, 저희가 오늘 신년 특집으로 오늘 세 번째 준비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 디지털 문화 심리학자인 이승윤 교수와 함께 앞으로 2021년 올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기에서 어떤 투자 해안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요일 세 번째 이야기인데, 자, 오늘 뭐 사실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3천을 돌파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와, 나도 더 주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당장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긴 해안으로 멀리 봤을 때 또 어떤 쪽에서 돈을 벌 수 있을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어쨌든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여러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네. 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고 나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 주식들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좀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주 같은 경우에 지금 핫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보면 테슬라도 사실은 전기차지만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할 게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시피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 데이터를 잘 게들링하고 그리고 자기가 게들링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뭔가 전달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가 오늘 주제이고 포인트입니다. 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저희가 그저께 그리고 어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거에 동력이 되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이승윤 교수님의 말씀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빅데이터 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 개념을 좀 두루뭉술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뭐 빅데이터라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들이 그만큼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크다라는 앞에 이제 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때 이제 원동력이 원유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동력은 이제 데이터에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데이터들을 이제 자기의 개인화된 뭔가 취향이라든지 자기의 뭔가 숨겨진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데이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또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혁신적으로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좀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빅데이터 시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모바일 혁명입니다. 사실은 모바일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면 아마 빅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피처폰 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동 중에 항상 몸에 어태치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개인 취향이란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흘려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사실은 모바일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트래픽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5G 시대다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는 이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무선 그런 통신 기술 같들이 발달하면서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4G보다 5G가 최소 2배에서 많게는 뭐 20배까지 더 이제 빨라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5G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데이터가 앞으로는 20배 가까이 더 잘 쌓이고 잘 분석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끊김이 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 끊김이 없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를 더 많은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죠. 뭔가 수술할 때 원격 치료를 받는다든지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그 데이터가 앞으로 계속 더 빨리 쌓일 수 있는 5G 시대, 뭐 6G 시대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산업에 어떻게 보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G 시대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 5G가 중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뭐 당장 내 핸드폰이나 동영상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뭐 사실 팩트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취향들이 그런 기업들이나 데이터에 쌓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소윤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많이 쌓이는 개인 취향과 소비자들의 취향 이런 데이터들이 쌓인 걸 가지고 기업들이 이걸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더 돈을 많이 벌 텐데 자 그런 기업들이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뭐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뭔가를 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지금은 소위 말해서 넷플릭스의 시대라 그러거든요. 저희들 이제 미디어 전문가들은 농담으로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유튜브 이런 얘기 할 것 같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수면 시간 막 이러거든요. 수면 시간. 한마디로 넷플릭스의 경쟁자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넷플릭스가 지금 모든 미디어 시장을 다 제패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사실은 고객들이 흘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이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잘 딜리버리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집에 가서 가끔 넷플릭스를 보지만 넷플릭스에 접속을 하면 저희들 가족들 이름이 다 뜹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승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 중에 나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뽑아서 큐레이션해서 준다는 네. 거거든요. 그만큼 넷플릭스는 제가 넷플릭스를 보는 와중에 특정한 뭐 예를 들자면 뭐 킹덤이라는 이런 완전히 자체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었으면요.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킹덤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흘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지금 뭐 20대에 있는 사람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본다든지 30대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사실상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미디어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파일럿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너무나 드라마가 많은 돈이 드니까요. 특히 미국 드라마들은 대부분 시즌제니까요. 이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소위 말해서 소수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모여서 그 드라마를 보고 이게 히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감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넷플릭스처럼 시스템적으로 꾸준하게 우리 생태계 내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흘리는지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자기들 가치를 밸류업 시키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데일리 TV도 사실은 여기 KG타워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은 스타벅스를 가면요. 실질적으로 줄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만일에 줄을 서서 오더링을 하더라도 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를 이제 픽업을 해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일렌 오더라 그래서 사실상 스타벅스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콘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객이 흘린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를 원하니까 사실은 스타벅스는 커피 팔거나 스낵을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F&B 분야에 있는 회사들도 이제 사일렌 오더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줄을 쓰지 않고 오더링을 하고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쓰는다는 얘기죠.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오더링 되는 전체 주문량의 약 20% 이상이 이런 사일렌 오더를 통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흘려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음료를 계속 시켜 먹는지, 특정한 음료를 시킬 때 어떤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면 궁극적으로 이제 스타벅스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가 레이버 코스트 관리할 정도로 이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스타벅스는 이제는 예를 들자면 방배동에 있는 스타벅스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사일렌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많이 몰릴 때는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많이 안 몰릴 때는 적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보시면 주변에 우리 흔히 보이는 기업들 중에 이런 데이터라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넷플릭스나 스타벅스 같은 우리 주변에 늘 접할 수 있는 기업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걸로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의 취향을 데이터로 쌓아가고 있으면서 그걸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타벅스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도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빅데이터 여러 가지 개념과 예시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빅데이터를 어떻게 어느 분야에 또 집중을 해서 투자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지도 조언을 주실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디지털 쪽에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다. 첫 번째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처럼 데이터 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가지고 있고 자기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곳들이 주가 같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래도 버티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얘들은 자기가 독점하고 가지고 있는 자기 생태계를 이미 잘 구축을 했고 거기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이미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어떻게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어 줄 건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뒤에도 이제 SK텔레콤 얘기가 나오지만 작년에 SK텔레콤이 미식 로드라는 뭔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SK텔레콤은 티맵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티맵 내비게이션 데이터. 사실은 티맵이 한때 잘 나갈 때는 우리나라 마켓쉐어, 소위 말해서 내비게이션 마켓쉐어에서 거의 90% 이상이 티맵을 많이 이용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보면 SK텔레콤을 봤더니 자기가 주행 데이터를 비식별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시켰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내 사람들이 특정 레스토랑에 주소를 찍고 자동차를 운영해서 그 레스토랑을 갔다는 얘기는 그 레스토랑에 실질적으로 가서 밥을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티맵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들 정보를 잘 큐레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다른 데이터랑 결합을 해가지고 맛집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게 미식로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집 검색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대부분 뭐 강남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리뷰들이 돈 받고 쓴 그쵸. 리뷰들이 굉장히 광고, 많거든요. 광고성 리뷰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만족하는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이제 서비스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내 데이터도 잘 꿰어가지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얘기가 있듯이 데이터도 잘 꿰어서 사실은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넷플릭스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SK텔레콤은 다 바라다 보면 핵심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만족시켰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원천적인 데이터를 잘 확보를 하고 잘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이 널려져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잘 조합을 해서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만들고 있는 기업. 이 두 가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쌓아만 놓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뭐 인사이트라든지 숙제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님과 월화수 신년 새해 3번 정도 특집을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승윤 교수님도 좋은 말씀 3번에 걸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저희 데일리TV에 또 출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